임미애의 정치합시다. 뉴스민이 사랑하는 또 강수영이 사랑하는 정치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정치 이슈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뵐 때마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냥 생각나는 가장 현안이랄까? 네. 우리 당의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단식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단식이 시작부터 지금 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잘 버티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잖아요.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단식 시작하고 나서 2번을 서울을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경북에서 동조 단식하러 가서 대표님 그 뒤에서 네. 저희가 같이 지역위원장들하고 네. 당원들하고 동조 단식을 했는데 네. 제가 하루 있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밥을 굶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네. 대표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저 밑에 정말 줄을 서서 기다려요. 100명, 200명 이렇게. 그러면 찾아오는 그분들을 안 됩니다. 뭐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한 10명 단위로 일반 시민의 경우는 10명 단위로 끊어서 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얼굴 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있어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다들 저마다의 그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인천에 있는 어떤 사찰에 비구니 스님 4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대표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고 또 어떤 분은 10년째 지금 소송 중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쓴 편지를 품에 넣어갖고 와서 대표님한테 전달을 드리는데 그걸 또 다 읽어보세요. 잠깐 시간이 비면 또 그걸 또 읽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 그 저마다의 고통과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이렇게 좀 위로도 하지만 하소연도 하고 하는 그게 그분들의 고통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정말 진이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루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완전히 뻗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표님 체력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 정말 힘드시겠구나. 뭐 이재명 지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이재명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모든 언론이고 정치인들이고 나서서 이렇게 사람을 끊임없이 짓밟아야 되는지 막 내가 앉아 있는 데가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도착하기 바로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뭐 이제 뭐 제명할까 가야지 이런 식의. 그래요? 동료 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그런다고요? 현역 의원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막 떠드는 게 다 들려요. 아니고 세월호 천막에서 그 쪼꼬바던지던 일베 애들이나 하던 짓을 그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요즘 한다고요? 그렇죠. 의원들이 일베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공천을 또 주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기 이틀 전에 6일인가 7일 날 태영호 의원 와갖고 거기 와서 막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 박영순 의원 제명해라라는 것 때문에 가려면 원내대표실을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단식 농성장에 와서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렇죠. 유튜버가 생중계하고 있는 곳에 와서 주목받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죠.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이제 지금 장면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을지언정
마음은 지금 이제 용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럼요. 행동을 한 거죠. 네. 그걸 모를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참 그래 뭐가 그렇게 꿀바른 자리라고 다들 총선을 참 그렇게 공천 자리를 아주 집착하는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성스러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게요 참. 예, 좋은 게 있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단식의 효과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른데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됐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구체적 수치를 얘기해버리면 제가 거의 다 읊어야 되는데 제가 안 외우지를 하셔도 못해서. 돼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느끼기는 해요. 네. 처음에는 웬 단식 요즘도 저런 게 맥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가끔 틀어서 일부러 반응을 보려고 보는데 굉장히 비난 일색의 논조였어요. 조롱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시점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사람이 단식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이 가장 극단적인 투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식을 하는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동조단식하러 올라갔을 때 네. TV를 못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단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죠. 그랬더니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불쏘시개라도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랄까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사퇴론이라든지 뭐 용퇴론이라든지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사법 리스크에 이제 당 지지율은 뭐 최저를 뭐 치닫고 있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식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이걸 다 이제 정치적 셈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안 물러나려는 거구나.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구나. 근데 뭐 그런 왜 사람도 그걸 있고. 그렇게 봐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고. 아니 나는 그건 정치인들이 그런 계산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렇게 보지는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정치인이 그런 걸 전혀 계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87년도에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일어서기 바로 직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생법안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하고 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이라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버리고 뭐 이동관 같은 경우에도 임명해 버리고 입법부는 이미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사법부까지 완전히 개무시하잖아요. 사면하고. 네. 김태우는요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그건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의 감찰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공익제보인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기밀을 유출한 사람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사면하고 복권해서 보궐선거에 내보내는 이게 사법부도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체계,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완전히 철저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입법부가 법 하나 통과 더 시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보시네. 변호사님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맥락에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이 삼권 분립이라는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사람 조지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행정 권력을 법으로서 통제하는 이제 대통령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그 기초적 구조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 그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이 국회를 보고 이 쉐이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쉐이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님이 한마디도 안 하는. 그렇죠. 네. 아, 국회의장 이거 말 나온 김에 자꾸 길어지는데 네. 국회의장이 대표 농성장에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협치를 하라고. 뭘 협치해요? 협치가 하고 싶지요. 네. 아니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협치를. 그렇죠. 네. 야당을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벌써 몇 개월, 1년? 넘었죠. 네. 3개월 네. 지났는데 아직 야당 대표도 안 만나요. 야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야당 보고만 쉐이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최근에 터진 녹취록을 보니까 네. 뭐 자기 당 사람들도 쉐이크라고. 근데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사용하는 어휘가 네. 야, 이건 초등학교 한 5, 6학년들이 쓰는 용어? 네. 옛날에 왜 검사와의 대화인가 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자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굉장히 그 약간 이렇게 유머와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의 이 화를. 네,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그것마저도 네. 당시 보수 언론들은 그게 대통령의 그 말이라는 게 너무 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고졸 대통령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온 대서특필해가지고 써제꼈는데 저는 이번에 녹음된 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수준이 이게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의 수준이구나. 거기다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 뽑았구나. 그 녹취 듣는 순간 이제 바이든 그 녹취도 설득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평소 언어 습관과 어휘가 아주 찰지게 쉐이크가 탁 붙는 분이구나. 하여튼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 이제 의회 계신 분들 어쨌든 뭐 당을 떠나서 행정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당은 공천 받으려고 숙이고 야당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주의를 지키는 어떤 다른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